미국 이민 신청자 100명 중 3명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이민 신청자의 경우 200년이 넘는 대기 기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이 씨의 총격 당시 상황을 담은 경찰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뉴욕 총영사가 광복회 뉴욕 지회장이 대독한 광복회장 기념사를 비판한 뉴욕 총영사의 태도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현장에서 느낀 고충을 전달하고 정치인들에게 관련된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구당 평균 냉방 비용은 $719로 지난해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이민 신청자 100명 중 3명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이민은 2,400만 명이 신청해 20만 명이 입국하고 가족 이민은 800만 명 중 10% 정도가 체류 자격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의 경우 200년이 넘는 대기 기간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미국 이민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성인과 자녀를 포함해 총 3,200만 명이 미국 이민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서류 수속 절차를 마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전체 신청자의 2.81%에 불과한 90만 명입니다. 취업 관련 신청자가 전체 이민 신청자의 75%인 2,400만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실제 허가를 받고 입국한 이민자는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가족 이민 신청자는 800만 명 중 약 10%가 넘는 70만 명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가족 이민 비자 쿼터가 연간 48만 개로 취업 이민 14만 개에 비해 3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20만 명 중 2만 명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비자 쿼터는 바뀌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승인 대기자는 760만 명입니다. 서류 승인을 받아도 연간 67만 5천 개로 제한된 발급 쿼터에 묶여 대부분이 영주권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200년이 넘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멕시코 출신 이민자의 경우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22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 출신 형제 자매의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은 45년입니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의 경우 한국 출신은 14년, 기혼 자녀의 경우 3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센터는 쿼터를 늘리지 않는 한 영주권 발급에만 10년 이상 걸리며 이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약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2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인 여성 이 씨의 총격 당시 상황을 담은 경찰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빅토리아 이 씨의 손에 칼은 없었습니다. 오늘 뉴저지주 검찰이 공개한 사건 당시 경찰 보디캠 영상에는 경찰 총격 당시의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7층 이 씨의 아파트에 다가가고 이때 이 씨의 오빠가 문 밖으로 나와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때 잠깐 아파트 문이 열리고 개를 안고 있는 이 씨의 어머니와 그 뒤에서 소리치며 문을 닫는 이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화면에 나온 이 씨는 역시 손에 칼이나 어떤 위협적인 물건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경찰은 문을 열 것을, 반대로 이 씨는 경찰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잠시 대치가 이어지다 결국 경찰은 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했고 이 씨가 문 앞에 있던 5갤런 물통을 들고 경찰에게 다가오는 순간 총격과 함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경찰은 칼을 찾았지만 없었고
욕설과 함께 쓰러진 이 씨를 끌어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인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은 오늘 긴급 미팅을 갖고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어제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뉴욕 총영사가 광복회 뉴욕 지회장이 대독한 광복회장 기념사를 비판한 뉴욕 총영사의 태도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주 뉴욕 총영사관, 광복회 뉴욕 지회,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단상에 오른 광복회 뉴욕 지회 유진희 회장은 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라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흉계라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뒤이어 경축사를 하러 단상에 올라선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해 좌중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 같지도 않는 기념사를 들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 총영사는 지금 한국은 일부 세력의 무분별한 반일 주장으로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 대한민국의 번영과 통합 의지를 더욱 다지게 만드는 뜻깊은 광복절마저 혼탁한 정치 논리로 변질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총영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동포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며 옹호하는 의견과 국경일 기념식에서 국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막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14일 저녁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주요 한인 단체들과 공동으로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현장에서 느낀 고충을 전달하고 정치인들에게 관련된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뉴저지 타운홀 미팅은 뉴저지 한인타운 지역을 관할하는 주의회 37선거구 고든 존슨 주 상원 의원, 주 하원의 엘렌박 의원과 샤마 헤이더 의원이 참석해 한인들과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포트리 총격 사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진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뉴저지에서 올해 5번째로 발생한 경찰 총격 사망 사건이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대응 프로그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엘렌박 의원은 이 씨 부모님을 직접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하는 교육 김경화 대표는 뉴저지 공립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강조했고 뉴저지 내일협회는 서류 미비자의 세금 보고 신고 시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당부했습니다. 3명의 의원들은 확인 후 바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경제적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전기요금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구당 평균 냉방 비용은 $719로 지난해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전기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로 나타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지적했습니다. S&P 글로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8에서 2023년 사이 미국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은 약 22% 급등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더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싱크탱크 등 9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모인 전력송전경쟁연합은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면서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매년 대규모 송전선을 수백억 달러 규모로 건설할 수 있지만 이는 경쟁 입찰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비자 비용을 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으로 인해 전기 기업들이 송전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서 전기요금이 더 비싸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에너지 빈곤, 기후센터 등의 합동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 상승,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집을 시원하게 유지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미 전역의 가구당 냉방 비용은 평균 719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1달러보다 8%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약 24%의 가구가 지난 1년간 최소 1회 이상 에너지 요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에서 최후의 날 물고기란 별명을 가진 산갈치가 발견됐습니다. 산갈치는 심해 희귀 어종으로 일부 지역에선 재앙의 전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최근 지진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라오이아 코브 해안에서 죽어있는 길이 3.55m의 산갈치가 발견됐습니다. UC 샌디에이고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산갈치는 길이가 9m 넘게 자랄 수 있으며 산갈치는 일반적으로 심해에 살기 때문에 병들거나 죽을 때 또는 방향 감각을 잃을 경우 수면 가까이 올라와 발견된다고 합니다. 1901년 이후 123년간 캘리포니아 해안에 떠밀려온 산갈치는 20마리라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국립해양대기청 남서부 수산과학센터와 함께 이번에 발견된 산갈치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입니다. 산갈치는 지진 등 재앙의 전조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39분쯤 레이크 엘시노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레이크 엘시노에서 서쪽으로 4마일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글렌도라, 샌클레멘테, 어바인 지역 등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LA 다운타운 인근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난 6일에는 베이커스필드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 남가주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십억 원 상당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50여 쪽 분량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금융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재무 정보에는 100만에서 500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지갑과 가상 이더리움 키 보유 관련 세부 정보가 담겼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포지션을 늘린 것인지 최근 이더리움 가격 급등이 반영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 디지털 화폐는 사기라고 말했지만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바꿔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 한 유세장에선 재선에 성공하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브랜드 성경 라이선스 계약으로 30만 달러 수익도 올렸습니다. SNS 트루스 소셜 모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 회사 가치는 5천만 달러 이상으로 보고했습니다.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는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클럽 수익으로 약 5,700만 달러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성추행 및 명예훼손 소송 관련 5천만 달러 이상의 부채도 기록됐습니다. 연방 공직 후보자와 공직 보유자는 출마를 발표한 뒤 매년 자산, 투자, 소득에 관한 재정 공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배우자 더그 M 호프는 지난 5월 16쪽 분량 재정 공개에서 지난해 45만 2,299달러 수입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주요 처방 의약품들의 가격이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큰 폭으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값 인하로 인해 납세자들은 6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시니어의 본인 부담 약값에서 1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약값 인하 대상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약값 인하가 적용되는 치료제는 한인 시니어들도 자주 찾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과 스텔라라, 그리고 신부전과 당뇨, 만성 신장 질환 등에 쓰이는 자디앙스, 파시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혈전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엘리퀴스와 자렐토, 당뇨 치료에 쓰이는 자누비아, 피아스프 등 인슐린, 신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등 총 10종입니다. 지난달 30일 처방 기준 인하율은 약품 가격표에 표시된 가격 대비
38에서 79%입니다. 특히 당뇨 치료제 자누비아의 경우 527달러에서 113달러로 79%나 내렸습니다. 또한 400만 명에 가까운 메디케어 가입자가 처방받는 항응고제 엘리퀴스도 521달러에서 231달러로 56% 인하했습니다. 지난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 법안에는 메디케어 및 CMS가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처방의약품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값 인하 적용 대상은 메디케어 파트 D 및 파트 B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우선됩니다. 2026년부터 파트 D 10개 의약품에 대한 약값 인하를 시작으로 2027년 파트 D 15개, 2028년 파트 D 및 파트 B 각각 15개, 2029년부터는 파트 D 및 파트 B 각각 20개 의약품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지난 2018년 북한이 미국에 넘긴 55개의 유해 상자에서 미군 9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DPAA 한국전쟁 전사자 신원 확인 프로젝트 책임자 크리스틴 그로우 소장은 55개의 유해 상자를 감식한 결과 210명의 유해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미군 전사자 9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우 소장은 한국군으로 확인된 88구는 한국으로 송환했으며 나머지 69구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DPAA는 북한이 미국 정부의 유해 발굴 협력 제의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PAA는 7,491명의 미군이 한국 전쟁 당시 실종됐고 이 가운데 5,300여 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방탄 유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가 5개 유세 중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마련한 경호 강화 방침 일환입니다. 비밀 경호국은 방탄 유리 외에도 경호원 수를 늘리고 특정 기술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비밀 경호국은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경호에만 방탄 유리를 사용해왔습니다. 소식통은 트럼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유리를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 순회 항소법원이 결정한 세이브 플랜 일시 중단 연장 조치에 대해 13일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플랜은 법적 다툼이 있는 동안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소득에 따라 상환 계획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브 플랜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 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입니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 대출을 갚은 경우 남은 빚을 자동 탕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 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노동절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뉴저지 트랜짓이 운행하는 모든 교통수단이 무료로 운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월간 패스를 이미 구입한 고객은 모바일 앱이나 자동 판매기, 매표소를 통해 9월 월간 패스 구매 시 자동으로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올 여름 잦은 지연으로 혼란을 겪은 뉴저지 트랜짓 이용 승객 수십만 명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뉴저지 트랜짓 열차 650대 이상의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흐린 날씨가 예상되며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